안녕하세요. 낭만사과입니다. 지금 요놈은 팽나무입니다. 팽나무. 팽인지 폭인지 자세히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차피 뭐 팽이나 폭이나 한 가족이니까, 팽나무로 하겠습니다. 네. 자, 팽나무, 폭나무 구분하는 법은, 제가 올린 영상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걸 확인을 안 했어요. 뭐,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라서, 확인은 안 하고, 오늘은 요 놈이랑 좀 있으면 요 놈은 지금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지금 이름을 갖다가 이거 문인목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문인목 비슷하게 올라간 놈이고, 저기 있으면, 지금 짤따막한 모양목 한 놈이 나오는데 그 놈이랑 같이 합식을 할 겁니다. 원래 합식을 할 때, 보면 이제 비슷한 것끼리 하죠. 이제 크기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렇게. 왜냐하면 보통 같이 이렇게 자란다는 것은 비슷한 놈끼리 자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숲에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으면 작은 놈은 큰 놈 그대로 그래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같은 이렇게 연대의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합식을 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급적 비슷한 걸로 하는 게 좋은데,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아니 해서 올리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꼭 산에 나무가 자라라는 법은 없잖아요. 밭둑에서 자랄 수도 있고 정원에서 자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되니까, 오늘은 그렇게 해서 두 놈을 가지고 키다리와 땅딸보를 가지고 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식할 화분은 수반분을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수반분을. 지금 두 놈을 저렇게 합식하면서, 보통 합식분은 낮은 분에 합식을 하고, 높은 분에다 합식을 해놓으면, 합식한 그게 많이 떨어지죠. 퀄리티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보통 합식은 거의 낮은 분에 하고, 높은 분에다 합식을 한다는 건 좀 이상하니까, 낮은 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번 타자입니다. 요놈 땅딸보. 키다리와 땅딸보 중에 땅딸보입니다. 지금 저 백나무는 아주 큰 상처가 있습니다. 큰 상처. 지금 아까 키다리도 위쪽에 치료 안 된 상처가 하나 있는데, 이놈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큰 상처가 있습니다. 저 백나무들이 보통 보면 저런 것들이 상처가 많죠. 보면 아마 저런 상처들은 산에서 캐올 때 생긴 것 같아요. 돌에 끼어 있거나 이렇게 산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런 것들은 밭에서, 백나무는 저렇게 밭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거진 산에서 산채를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저렇게 큰 상처 있는 놈들이 많은데, 아마 돌 사이에서 빼서 그런지 뭔지 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저렇게 큰 상처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게 도장지를 잘란 자국 같지는 않고, 아마 돌 같은 게 이렇게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끼어 있던 상처 아니면 이렇게 굵은 가지를 자른 상처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팽나무들이 저렇게 주먹 크기 정도 되는 팽나무들이 많은데, 분재로 나오는 것들 중에 이렇게 아래쪽 둥치가 주먹 크기 이 정도 되는 것들이 많은데, 보면 상처들이 보통 보면 이제 한 동전 크기, 10원짜리 동전 크기의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보다 훨씬 큰, 엄청나게 큰 상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있고, 보통 동전 크기 상처들은 이제 파시는 분들이 그러시죠. 이제 백나무는 상처 치료가 잘 되니까 이제 금세 상처 치료가 된다 그거 하는데, 다 뻥입니다. 백나무 상처 치료가 안 됩니다. 그거 세월이 엄청 걸려요. 특히나 저 나무를 갖다가 밭에다 심어가지고 뿌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도장을 시켜서 하면 상처 치료가 금방 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저런 백나무는 작은 분에다가 심는데, 그런 작은 분에다가 심어서 절대 상처 치료 안 됩니다. 10원짜리 동전 크기도 상처 치료 못 합니다. 작은 분에서는. 이제 큰 상처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상처가 거의 뭐 목대의 한 3분의 1 정도가 상처라서 저걸 치료는 당연히 불가능한 거라서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상처를 가지고 저걸 갖다 숨길 수가 없잖아요. 저런 상처를. 그러면 숨길 수 없으면 드러내서 그 상처가 멋진 흔적으로 남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저기를 완전히 썩은 부위를 많이 지금 썩어도 있고 무슨 저기 뭐야 그 일본 상처 치료제 본드 같은 상처 치료제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그렇게 보기 싫어서 일단 저 부위를 갖다가 깨끗하게 도려내고 더 이상 썩지 않게 유황합제로다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황합제 처리를 해서 그래서 보기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그냥 가는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위에다가 색을 한 번 더 칠할 겁니다. 올린 색을. 지금 생살 부위도 있고 지금 나무 마른 부위도 있고 지금 이렇게 갈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뿌리를 이제 씻었습니다. 씻었는데 뿌리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 나무들이 원래 쥐목든 것들도 있고 하는데 쥐목든 것들은 거의 다 뿌리가 한쪽에만 이렇게 몰아서 나는 편근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땡그랗게 완전히 돌아가면서 지금 뿌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면 이렇게 요 놈은 아마 산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생겨서 파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밑에만 또 밑에가 안 보여 반 정도만 보이고 반 정도 안 보여. 그거는 거의 다 취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뽑아보면 뿌리가 안에 엄청나게 많은데 결국은 똘똘 말려 있는 거고 한쪽에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사실은 부실한 거죠. 그냥 나와갖고 길게 감한 것다 뿐이지 뿌리가 전체적으로 저런 식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만 나갔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 뭐 한 10% 정도에만 뿌리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휘감아만 있어서 그런 상태로만 있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통 그 치목들은 다 그렇게 평근 상태로만 뿌리들이 많이 발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다시 막 이렇게 그 밑에 아래 부분에 뭐 구멍 치목이라고 해서 다시 아래쪽에 구멍을 내고 거기다 이제 밝은 재발하고 다시 뿌리를 받고 그러는데 이게 뭐 쉽지가 않죠. 그리고 사람이 막 죽지 않고 있으면 보통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나무 같으면 그렇게 땅에 묻혀 있으면 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 옆에 없는 부분에 근데 이놈은 잘 나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평근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새로 뿌리를 내서 이렇게 뿌리를 하는 것보다 뿌리를 길게 늘뜨리는 게 이놈들의 습성인가 봐요. 그래서 평근인 상태면 그 평균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렇게 크더라고요. 얘들은. 자, 저놈도 저 길게 생긴 저놈도 뿌리 상태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놈도 어제 땅에서 캔 것 같아요. 아마 땅에서 캔 놈들이라서 뿌리가 저렇게 평근이 없이 개안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자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세를 잡아봐서 두님이 어울릴 수 있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이 이 평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르기가 다른 문제에 비해서 아주 그 뭐 어렵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이게 병충해도 특별한 병충해가 없잖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뿌리 양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뿌리 양이 그러다 보니까 물마름도 적은 것 같아요. 물마름도 적고 뿌리가 많으면 뭐 건강하게 잘 크니까 기르기가 쉽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그리고 뭐 흙도 뭐 특별히 가리지도 않고 아무 흙에다 막 심어놔도 잘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흙을 가리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진짜로 뭐 어디에다 심어놔도 잘 크죠. 예. 그리고 뭐 아주 수영 만들기도 뭐 소사처럼 정직하게 그냥 만들어지잖아요. 정직하게 따박따박 잘라주면 특별히 뭐 저렇게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철사도 그렇게 많이 걸지 않아도 되고 자르는 대로 따박따박 그냥
움직여 주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정직한 문제 같아요. 정직한 문제.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너무 정직하면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또 뭐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안 하는지 옛날처럼 그렇게 뭐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래도 뭐 아직까지 그냥 그 저기 뭐야 분재하면 그래도 팽나무가 빠질 수는 없죠. 예. 근데 막 그렇게 막 그 열화처럼 그런 인기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분재해서 빼놓을 수 없는 나무가 이 팽나무이죠. 저 지금 물을 뿌려갖고 팽나무 보시면 색깔이 변하는데 보통 이 겨울 되면 나무가 잎이 없으면 이게 뭔 나무일까 이렇게 하는데 팽나무 같은 경우는 저렇게 물을 뿌리면 색깔이 저기 무슨 색이나 저런색, 국방색 비슷하게 파르스름하게 바뀌면 팽나무입니다.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저런 식으로 국방색 비슷하게 바뀌면 팽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끝나고 저 왼쪽에 있는 놈, 저 땅 딸보, 저 놈을 갖다가 저기 너무 바깥으로 저렇게 풍성하게 퍼져 있어서, 저기 가지가 너무 길게 뻗쳐 있어서 저 오른쪽하고 너무 대비가 되다 보니까 저 놈을 좀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소품 팽나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 잎을 갖다가 두 장 남기면 안 되고, 무조건 한 장을 남겨서 잘라야 됩니다. 이게 뭐 두 장 남기면 결국은 나중에 다시 자르게 돼요. 길게 뻗어나가다 보니까 반드시 그 한 장만 남기고 잘라야지 두 장 남기고 자르면 나중에 너무 가지가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안에서부터 다시 몰아 들어가야 됩니다. 한 장씩 잘라도 몰아 들어가야 되는데 두 장씩 자르면 뭐 보나 마나죠. 그 잡목을 키우다 보면 이 전정을 도대체 몇 번을 해야 이렇게 되냐 이렇게 막 어떤 분은 막 전정을 막 1년에 뭐 3번, 4번 해라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뭐 한 번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이런 잡목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전정을 나온 제가 보면 많이 하면 한 3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생각은 그렇게 전정을 해서 뭐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가지를 쓸 수가 있냐 하면 제가 보기엔 못 쓴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뭐 다 굵기가 똑같은 가지가 1년에 한 번, 3번 받은 가지가 뭐 굵기가 틀리겠어요. 다 똑같지? 그러면 결국은 그냥 그 옆으로 그냥 조금씩 휘어지는 가위곡 상태만 먹어 있는 상태가 길게 늘어뜨린 상태라서 결국은 그게 뭐 그 상태로 1cm씩만 받았다고 해도 3cm가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해에 3cm씩면 그걸 감당을 못 하잖아요. 이 두 해면 6cm 되고 세 해면 10cm가 되는데 이런 소품에서 그렇게 긴 가지를 어떻게 유지를 하겠습니까? 그걸 많이 받아봤자 필요가 없고 단지 이제 전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가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가지를 안 잘라주면 그 다른 가지들이 말라버려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가지가 마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정을 하는 것이지 그 제대로 된 가지를 갖다 받기 위해서 여러 번 전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가지가 너무 무성해서 다른 가지 안쪽에 있는 가지들이 마르겠다 싶으면 그때 전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나무에 따라 틀리죠. 나무가 뭐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 꺽다리처럼 저렇게 큰 놈이면 1년에 뭐 전정을 한 번만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놈 가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 땅딸보처럼 저렇게 짜리몽땅한 놈들은 위에 전정을 안 해주면 밑에 안쪽에 있는 애들이 말라버립니다. 가지들이. 마르면서 필요 없는 가지들이 말르면 좋은데 꼭 있어야 될 가지들도 마르고 막 그러잖아요. 또 그리고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많이 잘라준 뭐 2번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고 3번 잘라줄 수도 있는데 오른쪽 놈은 그냥 1년에 한 번만 잘라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년 내내 깨끗한 수형 상태를 나는 보고 싶다.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계속 전정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뭐 이걸 뭐 빨리 뭐 가지를 굵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면 뭐 계속 전정을 해도 뭐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좌우에 지금 상처 부위에 유황합제를 발라놨는데 제가 오른쪽은 줄기 색깔이 좀 하얀색이라서 어느 정도 저게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왼쪽 이놈 땅딸보 이놈은 저 유황합제 색깔이랑
저 나무랑 너무나 지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놈은 뭐 그냥 봐줄만 합니다. 봐줄만 한데 지금 저놈은 잡목에다 원래 저렇게 살이를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황을 바른 위에다가 땅딸보에는 저 아크릴 물감으로다가 그 나무의 그 강아리라 그죠, 우리 강아리 고유의 그 나무들 강아리 색깔을 칠해 줬습니다. 그 분재라는 것이 그 인위적인 것이 자꾸 가미가 될수록 분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만 뭐 저렴한 분재 두 놈을 갖다 뭐 합식을 한 거라서 거기서 더 떨어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보아서 좋으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뭐 법대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죠. 뭐. 이게 마지막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색깔이 저 지금 강아리 색깔로 칠해 놓은 게 조금 도드라져 보이긴 하는데 원래 있던 그 유황의 허연 색깔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상처 있는 두 놈이 이렇게 만나갖고 서로 상처를 보듬으면서 오래오래 여분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